결국 이제 자동차가 올라간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고 했을 때 경기 민감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가 높아요. 이렇게 주가가 엄청 출렁거립니다. 일반 투자자분들 이거 겁먹죠, 이런 거는. 그럴 때마다 사는 거예요. 남들은 그때 겁먹겠지만. 불경기라고 하면서 증시 무너지는데 돈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금리 인하 기조 방향성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증시 급락할 때마다 공격적으로 사셔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한다. 나는 선침해 관점으로 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호경기로 나아가고 안 올 수 있는 미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난 그냥 쌀 때 미리미리 사둘래 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어제 영상에 이어서 오늘 또 이제 영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댓글을 좀 달아주시는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어제도 이제 댓글들 한 번씩 다들 좀 보고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랑 응원 댓글, 그리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이랑 알람 버튼까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17,7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2만 명, 뭐 더 나가서 뭐 5만 명, 10만 명 넘어서까지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양질의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만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어제였죠? 한국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바로 이제 금투세였어요. 금투세 토론이 좀 있었는데, 이게 좀 정치적인 얘기를 최대한 제가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도저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굉장히 민감하게 엮여 있는 이슈잖아요. 그래서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토론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유명한 어록이 나왔죠. 증시 하락할 것 같으면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냐. 딱 한국의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냥 주식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딱 보이더라고요. 아, 그냥 돈 먹고 돈 먹기 카지노 게임 정도로 보는구나. 한국 주식 시장을 그냥 비트코인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시장에 돈이 투입되면서 자금을 수혈해주고 그 자금을 받아서 기업이 사명감을 가지고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좀 이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기업을 성장시키고, 그로 인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수가 거치고 그렇게 국가가 성장해 나가는 것인데, 이 자본시장, 더 나아가서 증권시장의 이런 선순환 구조 자체를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아직도 후진국스러운 증권시장에 대한 인식으로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투자 인구가 1400만 넘어서 1500만까지도 된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 더 나아가서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수준을 굉장히 좀 낮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정도 말에 선동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은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멍청한 건가. 좀 어디까지 제가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할 때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을 일부러 배치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완전히 진보 쪽, 완전히 보수 쪽이 있으면 예를 들면 진보 쪽에서도 극단적인 진보 쪽으로 나아가서 상대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진보가 뽑히게끔, 그런 사람이 두드러지게끔, 이런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좀 전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가? 좀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건 그런 발언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좀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투세라는 게 폐지냐 어쩌냐 이런 걸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유예시키냐 그대로 진행시키냐 이걸 가지고 논하더라고요. 폐지할 생각은 아예 없고, 제가 봤을 때는 폐지는 모르겠습니다. 금투세를 저는 아예 반대한다, 아예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결국 돈을 버는 곳에서 좀 세금을 거치고, 그리고 이 자본시장 안에서 세금을 걷는 거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금투세를 거둘 만큼 이게 성숙화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고, 시장 자체가, 그리고 이 세법 자체도 성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과세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투세를 지금 그냥 그렇게 무식하게 밀어붙인다고 될 만한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이번에 좀 총선 이겼다고 너무 이제 자만하는 게 아닌가. 다음번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냥 이번 정권만 해먹고 끝내려고 그러나? 좀 저는 그런 뭐 우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투세 토론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까 저는 좀 상당히 좀 파급 효과가 클 것 같거든요. 저런 얘기를 듣고 과연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가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뭐 이거를 굳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런 걸 악재로 통해서 이제 증시가 한동안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가 매수로 노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희망회로니까요. 그래서 좀 한숨이 많이 나오는 그런 토론이 아니었나, 어록이 아니었나. 그래서 어떤 이제 댓글이었나요? 어떤 사람은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매국노들도 나라 팔아먹은 애들도 한국 저 쇼친 거네. 한국 인버스 한 거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걔네도 뭐 잘못한 거 없네 이러면서 비꼰 거죠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은 뭐 한국에 쇼친 거니까 매국노들도 뭐 그냥 지들 상황에 맞게 쇼친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굉장히 저 그거 보면서도 와 진짜 좀 우프더라고요. 네, 비꼰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런 금투세 이슈가 굉장히 좀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큰 이벤트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였는데 솔직히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는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만족스러운 그 뭐라 해야 될까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물은 아니었다. 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럴 거면 그냥 뭐 코스피 200 지수나 코스닥 150 지수랑 뭐 크게 별반 다를 건 뭔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그럼 안 좋은 거냐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그래도 시작한 게 어디냐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작을 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큰 의의를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칭찬해주고 싶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는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간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좀 투자 인사이트를 받아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들어간 종목 중에서 제가 괜찮게 봤던 종목들 과거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도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가면서 지수 편입이 되는 종목 중에 가장 제가 좀 괜찮게 봤던 거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셀트리온하고 이제 한미약품이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표 종목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증시가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제약바이오를 비롯해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섹터들이 좀 조정이 나왔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피해가지 못했고 오늘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신고가 쓰고 윗꼬리 달고 떨어졌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셀트리온이나 과거에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라고 하면은 탑2까지 셀트리온을 쳐줬고 탑3까지 뭐 한 한미약품 정도까지 계속 이제 껴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는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한미약품이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이제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CDMO의 이제 강세를 띠면서 우리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연장선상으로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바이오 산업 생산에 있어서 중국을 배척하고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CDMO 쪽으로 많이 이제 치우쳐지게 되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굉장히 유명했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R&D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제 비만 치료제 이쪽도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비만 치료제 가장 현실성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가장 우리가 가까이에 현실화시킬 수 있을 만한 비만 치료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수익성을 그런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 쪽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잘 갔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신약 개발을 해내고 파이프라인 그리고 R&D 쪽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쪽에 이제 이익률 마진 구조가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진율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한미약품이라든지 셀트리온 쪽도 밸류 프로그램 지수 편입되면서 자금이 좀 유입될 수 있겠다 이런 종목들 사실 올라갈 만한 종목인데 너무 못 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우량주 중에서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시 빛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 말고 제조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현대차가 저는 가장 대표적이라고 봤어요. 뭐 삼성전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당연히 편입이 되어 있었고요. 이제 현대차가 저는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토요타를 제끼기 위한 협업이라든지 그리고 이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하이브리드 차가 굉장히 불티나게 팔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향후 성장성도 굉장히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ESS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것인데 현대차가 이제 수혜를 볼 거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이 나왔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자동차는 장기적으로 지금 같은 불경기에 투자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 조정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좀 갭을 띄었는데 장중에 지수 조정을 보여줬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34% 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1% 정도 빼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장중에 분위기가 전혀 좋지 않았어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일 신고가를 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좀 따라논다. 아직도 중국이랑 좀 많이 동조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근데 또 중국은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이러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우라든지 S&P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이 비교적 S&P나 다우에 비해서는 아직 힘이 그렇게 세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의 근본적인 이제 지수 자체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주가 잠시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견고하다.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지수는 계속해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저는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양반이죠. 작년 재작년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해 너무 못 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달성했던 고점을 다 뚫었으니까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해종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사실 우리나라가 여기를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증시도 그다지 좋지 않았고 이런 상황 안에서 그나마 버텨줬던 게 자동차 또 어느 정도는 좀 버텨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건설기계 쪽도 좀 버텨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을 이제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이제 나중에 어떻게 좀 움직임이 나올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량주 중에서는 이번에 밸류 프로그램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 현대차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중에서는 제가 이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키움증권 키움증권도 제가 영상 통해서 몇 번씩 분석을 해드렸죠. 키움증권은 제가 5월 9일자 영상에서 기업 분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매물대 돌파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조금씩 돌파가 나오는 적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지금 현재 주가는 다시 이제 또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키움증권은 저는 좀 기회로 잡아봐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 중소형주 별로 안 좋아하고 우량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정부 정책의 밸류 프로그램이 아주 효력이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제가 좀 눈여겨볼 만한 거는 이 정도 종목인 것 같아요. 셀트리온, 한미약품, 현대차, 키움증권 이런 종목들은 결국 이제 수급을 받아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수혜를 좀 더 받을 수 있겠다. 밸류 프로그램 지수 편입된 종목들 중에서는 이 4개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이때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가 이제 많이 올라가줬는데 엔비디아가 대표적으로 많이 올라갔고요. 이번에 블랙엘 대량 생산 돌입했다라는 이슈가 계속 나와주면서 엔비디아가 많이 버텨주고 또 잘 반등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기차 캐즘 이슈가 있기는 한데 테슬라도 간밤에 좀 올라주면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캐터필러 주가가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캐터필러 주가를 잠시 이제 보시게 되면요.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해서 쓰고 있고요. 캐터필러가 그럼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건설기계 종목입니다. 그래서 캐터필러가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왜 쓸까?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수요가 앞으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인프라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아마 미뤄왔던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던 인프라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미국으로부터 시작됐던 인프라 정책이라든지 산업 자체가 육성이 됐었던 것 중에 많이 진행을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전력 인프라 말고는 인프라에서 지금 수혜를 받을 만한 산업이 본격적으로 육성이 된 게 딱히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력 인프라 관련된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전기, 전선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거 말고 과연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얼마나 올라갔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닥 많이 못 올라갔어요.
전력 인프라가 가장 대표적이고 또 AI라든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친환경으로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 에너지 부족 사태가 또 있었잖아요. 불균형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이브리드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래서 전력 인프라가 또 그런 수급 불균형 때문에도 더 수요가 늘어나고 주가도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요. 또 미국의 전력 인프라 노후화된 것도 좀 컸고. 근데 이런 인프라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은 불경기잖아요. 불경기를 살리는 방법 중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정책을 통해서 이제 불경기를 타파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재정 정책이랑 그 다음에 금융정책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융정책은 이미 썼어요.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썼죠. 그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했고 그래서 이제 다시 금융정책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금융정책을 지금 다시 금리 인하를 하고 있긴 하지만 막 돈을 막 엄청나게 풀어낸다 이런 개념으로까지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경기가 좀 심해지면 모르겠는데 그 과정 안에서 저는 이제 재정정책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고금리다 보니까 이런 인프라 정책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 인프라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금리에 민감하거든요. 왜냐면은 경기 민감주의이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이고 금리가 어느 정도 자금 조달 비용이 저렴해야 그래야 이제 재정 인프라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전력 인프라 이후에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재정 정책, 인프라 사업들이 계속 확장될 걸로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인프라 정책이 계속 이제 저는 증가할 걸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적인 산업 생태계 재편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존에 원래 전 세계의 생산 공장 역할을 했었던 중국이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중국 기조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미국이 이제 중국을 계속해서 배척하고 있죠. 치포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이번에 생물보안법으로 인한 바이오 산업까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조업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기술력이 많이 들어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을 계속해서 배척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생산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을 그러면은 빼버리면 그걸 대체해 줄 수 있는 게 누가 있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인도입니다. 탈중국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바라보고 있는 게 인도예요. 아니면 베트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인도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도 지수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인도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이제 중국을 대체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은 예전처럼 인건비가 엄청 저렴한 것도 아니고 인도 땅덩어리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중국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념도 맞지가 않았었는데 인도는 중국 정도는 아니니까 그거랑은 좀 다르니까 이제 같이 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럼 중국에서 공장 철수하고 이렇게 되면 다시 또 공장을 지어야 돼요. 인도라는 국가를 또 개발을 해줘야 되거든요. 인도가 또 인프라가 다시 또 생태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러면 공장 지어야 되죠. 도로 깔아야 되죠.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전력 인프라 깔아야 되죠. 그 안에서 철강이라든지 건자재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도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건설기계 캐터필러가 역사적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건설기계 종목들도 인도라든지 해외에서 유명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직 추세가 살아나진 않았기 때문에 좀 이르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현대그룹주를 보는 게 가장 좋은데 현대건설기계, 그 다음에 HD, 현대인프라코어, 마지막으로 이제 두산바켓까지가 3대장이에요.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북미 시장에서도 잘 나가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두산바켓이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랑 합병한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주들 원성을 좀 사기도 했고 좀 안팎으로 시끄러운 이벤트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 투자하기 조금 불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두산바켓과 우리나라에서는 HD 현대인프라코어, HD 현대건설기계가 해외
수출에서도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기계 쪽에서는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 전망치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이익률도 증가하고 있는 전망입니다. 이건 현대건설기계고요. 현대인프라코어를 보더라도 이익률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할 전망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뭐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이익률, 마진율 자체도 두산바켓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원래는 현대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계보다도 두산바켓을 가장 높게 쳐줬었거든요. 절대적인 마진율 자체도 얘가 높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괜히 또 이제 벌집을 쑤셔버려가지고 저 로보틱스랑 합병한다 막 이런 얘기 해버리니까 주주들도 막 난리가 나고 이러니까 이제 또 문제가 된 건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솔직히 두산바켓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코어도 아직 추세가 저는 정배열로 돌아섰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르긴 한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한다. 나는 선침해 관점으로 하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호경기로 나아가고 결국 인프라 확대는 올 미래예요. 안 올 수 있는 미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난 그냥 쌀 때 미리미리 사둘래 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요 세 개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시고 두산밖에 시끄러우니까 지금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코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안에서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지준율을 50bp 인하했습니다. 이제 얘네도 이제 돈 풀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기 살아나는 거 아니냐? 금리 인하하고 지준율 인하하면서 돈 풀기 하면서 경기 살아날 것 같다. 그 기대감에 구리라든지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원자재 시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구리는 전 세계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정도로 구리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 전반에 걸쳐서 구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원자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가격 하락을 뜻하고 그게 곧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국 경기의 영향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살아날 것 같으면 구리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요. 왜냐하면 구리 수요가 중국에서 정말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중국 경기가 살아날 걸 기대하면서 즉각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좀 중국에 특화돼서 영향을 받는다기보단 전 세계적으로 다방면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국 색깔이 많이 구리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제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 유가는 그렇게 막 영향을 강하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가는 여러분들 지금 차트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7월 대비해서 8월이 평균치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8월 대비해서 최근에 올라갔다 하지만 그래도 평균치는 어때요? 이 계단식으로 봤을 때 7월은 여기 위치해 있었고 8월은 여기 위치해 있었고 9월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유가는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달에도 미국이라든지 한국에서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랑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될 거지만 물가는 계속 하방으로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 물가를 우리가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물가 오르면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하는 연준 의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이제 금 가격이 굉장히 치솟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달러 인덱스랑 비교를 해보시면 좋은데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좀 빠지는 추세예요. 이거는 사실 이제 강달러가 좀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원래 이제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집니다. 미국에서부터 주변국들로 돈이 퍼지기 때문에 이런 돈이 퍼져나가는 과정 안에서 경기 자체는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풀고는 있고 주변국들로 돈이 퍼져나갈 거라서 유동성이 이제 확보될 거긴 한데 경기 자체는 너무 불안하다. 이게 지금 같이 접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봤을 때 이제 유동성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로 돈이 흘러 들어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확보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거기에서 자동차라든지 경기 민감 업종에 해당되는 것들 있죠. 건설기계, 철강, 자동차 이런 종목들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다만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불경기,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도 팽배해 있는 만큼 경기를 명분으로 한 지수 급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어제 미국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수치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소비자들이 미국에서조차도 신뢰 지수가 떨어지고 있구나, 소비 심리가 그다지 좋지는 않다, 소비자 심리 지수도 그렇게 막 좋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 자체도 그렇게 좋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 안에서 증시가 한번 출렁일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증시가 상승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확보되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피해갈 수 없어요. 다만 단기 폭락은 나올 수 있다. 이유는 뭐다? 경기 침체를 명분으로 해서 증시 우상향 장기적으로는 왜 나오느냐?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유동성 확보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물론 경기가 좋은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유동성입니다. 우리가 저금리 유동성이랑 둘 다 증시에 좋습니다. 저금리 유동성도 증시를 밀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요. 호경기, 경기가 좋은 것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사실 두 개 다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냐? 더 중요한 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1번이고 그 다음에 호경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투자시장은 유동성이 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는 이 기조 안에서는 장기적으로 금리를 올해도 더 내린다 그랬고 내년에도 100bp 정도 내린다 그랬죠. 내년까지 금리는 미국이 장기적으로 계속 하향세로 갈 것이고, 그 기조 안에서 우리나라도 최소한 올리지는 않을 것이고 하방으로 방향성은 잡을 겁니다. 전 세계적인 기조가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결국 이 금리를 인하하는 명분이 불경기다 보니까 불경기를 명분 삼아서 증시 폭락이 단기적으로 한 번씩 나올 수는 있어요. 그때 겁을 내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격성을 띠셔야 된다. 그때 증시 폭락이 나올 때마다 공격성을 띠시거나 그때마다 매수를 하는 방법도 좋아요.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8월 5일 블랙 먼데이라든지 9월 초에 증시 하락이 두드러졌죠. 그럴 때마다 사는 거예요. 남들은 그때 겁먹겠지만. 불경기라고 하면서 증시 무너지는데 돈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금리 인하 기조 방향성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증시 급락할 때마다 공격적으로 사셔야 돼요. 매우 극단적으로 사라는 말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같은 돌발 변수 우리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 전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기다렸으면 다 먹고도 남았어요. 왜냐면은 장기적으로 금리는 인하하는 기조로 갔고 유동성이 풀리는 기조로 가는 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중간 그런 대량 폭락 이벤트가 있어도 그거 다 회복하고도 남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급락 나온다든지 조정이 나오면 겁먹지 마세요. 오늘도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 전반적으로 조정 나오더라고요. 증시 무너지면서. 이럴 때 못 샀던 거 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건설도 앞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오늘 다 조정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들을 기회로 삼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겁을 먹지 말고 좀 더 이제 공격성을 띠는 게 좋겠다. 다만 언제 이제 보는 게 좋겠다? 최소한 51선 위로 이렇게 회복될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때 이제 투입을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조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는 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추가적으로 이제 자동차 쪽이 한번 움직임이 저는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동차를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뭘 보는 게 좋을까? 원래는 이제 전기차나 배터리를 보는 게 주류였는데 우량주로서 이제 저는 현대차를 보시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된 종목을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 중에 코리아 F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1월 29일이랑 6월 14일 날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이때 소개시켜드렸고 이때쯤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 거예요.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4,000원대 움직이고 있었는데 8,000원까지 올라갔죠. 거의 더블 났죠. 그리고 좀 조정 나와가지고 지금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올라왔죠. 왜냐면 얘가 이제 하이브리드 수혜주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가는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렸을 때보다 주가는 올라왔지만 만약에 떨어지면은 기회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마진율 자체도 저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도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ESS 좀 수혜를 보고 이제 하이브리드 수혜를 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ESS 쪽으로 이제 계속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것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은 제가 6월 10일 날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입니다. 대략 여기서 소개시켜 드렸는데 주가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렸을 때보다 아래에 있어요. 이때 잠깐 위로 올라갔었는데 떨어지고 지금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 저는 지금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어요. 코리아 FT보다 얘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매출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 다음에 순이익은 적자에서 1000억으로 흑자 전환했고 1100억으로 1600억, 2300억으로 증가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도 6%에서 12%, 그리고 이제 11.9%로 잠깐 주춤했다 다시 12.3%로 증가. 그리고 순이익률은 8.7%, 8.8%, 9%대까지 증가 전망입니다. 재무추이를 보시더라도 상당히 양호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아직 주가가 올라가긴 했었지만 엄청 강력하게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저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급락했던 종목이 있어요. 참 죄송하긴 한데 제가 이거를 추천 개념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주가 떨어지면은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SL 제가 6월 27일 날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요.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뭐 잠깐 올라가나 싶고 이제 바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 주고 있는 자리인데 결국 이제 자동차가 올라간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고 했을 때 경기 민감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가 높아요. 이렇게 주가가 엄청 출렁거립니다. 이게 일반 투자자분들이 겁먹죠, 이런 거는. 보시다시피 이런 이제 박스권을 형성해주고 있는 종목이고 대략적으로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죠. 원래는 이제 하단이 여기였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는 하단이 여기로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하단 구간보다도 고점을 좀 높였고 원래 이제 저항 맞던 자리도 높여주면서 여기 이제 저항을 맞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단 지지는 여기를 해줬었어요. 사실 이런 이제 박스권을 그려줬었는데 하단 지지를 여기로 밀어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고점도 여기로 뚫어줬고 제가 봤을 때는 3만원 지지 라인을 구축하면서 4만원을 다시 뚫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만원까지는 당연히 가고요. 4만원까지는 저는 당연히 간다고 보고 있고 4만원을 재차 뚫고 얼마나 더 가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봅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이유가 이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소개시켜드린 건데 다시 고꾸라지더라고요. 그래서 3만원 이전 박스권 지지라인까지 떨어졌는데 지지받치고 다시 갑니다. 이거 4만원 분명히 다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얼마나 4만원 뚫고 그 위로 얼마나 가느냐가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출 당연하게도 3조 2조 2천억에서 2조 5천억, 3조 4조 1천억, 4조 8천억, 5조 4천억, 5조 8천억까지 늘어납니다. 영업이익은 400억에서 900억, 1100억, 1900억, 3800억, 4800억, 5000억, 5400억. 순이익은 800억, 600억, 900억, 1500억, 3300억, 3700억, 3900억, 4300억. 이렇게 이제 쭉 세 개 지표가 우상향을 하면서 마진율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영업이익률이 2%도 안 됐었는데 3%, 4%, 8% 되더니 올해 9% 전망. 내년에도 이제 9.3, 9.4를 유지해 줄 걸로 예상이 돼요. 이제 순이익률도 뭐 3%대, 2%대 유지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거의 7% 가깝게 찍어줬고 올해는 7% 중반, 내년 내후년에도 7% 초중반을 유지해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종목이 4만원 그리고 그 위로 신고가를 쓰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차량 부품 수혜주 중에 하나가 SL이기 때문에 SL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대장주 개념으로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이제 현대차, 기아가 대표적이지만 부품주로 가게 되면 코리아 FT나 서진 시스템 이렇게 있겠지만 SL, 그 다음에 한국단자 이런 종목들, 한국단자도 제가 강조했던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저는 또 한 템포 계속해서 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단자는 제가 이제 2023년 12월 10일 날 기업 분석 소개를 해드렸고요. 올해 6월 14일 날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분석해드린 날짜를 왜 알려드리냐면 이 기업이 뭐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영상 찾아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제가 이거 작년 12월에 소개시켜드렸는데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주가 못 올라갔어요. 아직도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아직 빛을 못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8만원 돌파 나오면 여기가 이제 위에 상단이잖아요. 돌파 나오면 이제 이런 종목은 가는 거예요.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 지금 거의 뭐 1년까지는 아니어도 8, 9개월 횡보하고 있죠.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 순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단자는 정말 대단한 종목인 게 SL만큼이나 대단한 게 절대적인 마진율도 제조업치고 뭐 나쁘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5.5%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저점 찍었었는데 이제 10%대로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전망이 돼요.
그리고 순이익률도 4%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8%대,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8%대를 계속 좀 유지해주는 관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결국 불경기는 끝나고 호경기가 올 거라는 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한국단자라든지 SL이라든지 서진시스템, 코리아 FT 이런 이제 차량 관련된 종목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쪽에서 하이브리드나 ESS 쪽이 부각받고 있다 보니까 서진시스템이나 코리아 FT를 필두로 해서 부품주 SL, 한국단자를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밸류어 프로그램 지수에 포함되었던, 그 중에서도 제가 괜찮게 본다 말씀드렸던 현대차도 올라갈 거로 보고 있으니까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매그니피센트 7에 빗대서 제가 화신, 서현이와 성우하이텍 이런 종목들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에코플라스틱 이런 종목들도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더 좋게 보는 거. 그런 종목들은 전 이 종목들이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로 묶여가지고 자동차가 올라갈 때 같이 갈 만한 종목들은 화신, 서현이와 성우하이텍, 에코플라스틱 이런 종목들은 결국 묶여서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서 전체적으로 흘러드렸을 때 건설기계라든지 건설,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기계나 철강 같은 이런 경기민감 업종, 그리고 특히 인프라 수혜를 받는 이런 종목들은 지금부터 매수를 해나가면 선침해 관점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추세적인 관점에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소개시켜 드리지 않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적으로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우선적으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 걔네가 먼저 갈 것 같아서 먼저 소개시켜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늦게 소개시켜드린다고 안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건설기계나 철강도 제가 이제 좀 추세가 돌리면서 살아난다든지 이러면은 또 다시금 영상을 통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이런 쪽이 먼저 좀 갈 것 같아요. 특히 제약바이오 아직도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